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곧 돈이자 여러분들의 운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부자의 그릇에 보면은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은 곧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부자들도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을 상담해오고 수백 곳 이상의 현장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에 대한 그 경험과 공부도 쌓아가곤 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어떻게 하면은 그 돈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까지 싹 모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의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사람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인트로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들을 잘 끝까지 보셔가지고 내가 이 내용들을 실생활에서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영상을 흘려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각종 풍수 컨설팅 신청, 강의 신청, 도서 구매, 그리고 대통령 풍수 자문을 하신 천성주 마스터님의 친필로 디자인한 이 복바라기 액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가족에 대한 흉입니다. 젊으신 분들은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나 진짜 너무 막 꼰대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거고요. 혹은 또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댁이든 처가든 이런 것들, 또 친한 친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냥 단순히 이게 한 집에 살고 우리가 핏줄로 이어졌으니까 그렇게 흉보면 안 된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같은 기운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밀접한 기운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가 만약에 나의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 대한 욕을 한다, 직접적으로 욕을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에너지가 또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면은 또 그 나쁜 에너지가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풍수라는 것은 자연에 대한 기운, 그 기운이 함께 교감하는 것을 잘 알아가야지 체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군가에 대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 그것은 내 살을 깎아먹는 것 중에 하나이니까요. 만약에 진짜 불만이 있거나 어떤 속에 담아두기 하기 한다면은 차라리 글을 적으십시오. 따로 노트를 사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적어 보시다 보면은 그 글자를 적는 와중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는 100%의 과실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 적다 보면은 그런 사건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체득하게 될 거고요. 그 사람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지도 이해를 하게 되니까요. 무조건 다 막 있는 대로 털어놓는 거, 그게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이죠, 바로 이 분노에 대한 감정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분노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요. 이 가까운 지인에게 내가 오늘 있었던 뭔가 누군가로부터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상황을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기분도 풀리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니까요. 정말 답이 없이 이렇게 뭔가 일을 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상황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사니까 그걸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그런 의미에서 그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고 또 소중한 나 자신을 어느 정도는 위로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분노에 찬 내 모습 자체는 보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무 화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나의 가장 어찌 보면 밑바닥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한 번쯤은 뭐 들어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두 번이 반복되고 세 번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 친구는 맨날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혹은 이 친구는 감정 자체를 제대로 조절을 못하는구나라고 나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내가 분노에 찬 그런 감정을 드러낼수록 나 자신에게도 결국은 해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화를 한번 내게 되면은 그 화 한번 내는 그 순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운의 작용에 있어서도 내가 화를 내게 되면은 내 몸에 붙어 있었던 좋은 기운들 자체도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러한 작용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분노에 찬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한숨을 돌리고 나서 또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한 상태 이후에 그 이후에 정리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바로 이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자랑하고 드러내면은 사람이라는 건 말이죠.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배 아파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배가 많이 아픈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요. 그 친구가 나를 부러워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그 부러워하는 측면을 오히려 계속해서 내가 더 부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게 되면은 저절로 멀어지게 되고 저 사람은 꼴 보기 싫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기분을 느낀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돈이란 것은 너무 자랑하시면 안 되고요. 또 반대로 너무 없는 것 자체를 또 이렇게 드러내서 나 자신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남들로 하여금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사람은 살면서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좋지 않다 혹은 더 심하게 가난하다라고 딱 이 못을 박아 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잘 살려고 하는 거지 그냥저냥 사는 사람들 잘 없을 겁니다. 아이 뭐 나 그냥 사는데 라고 하지만은 그분들은 이미 그만큼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나쁜 쪽에 마음이 그게 찌들어 버려서 그렇게 생각도 나도 나지 않는 상황이 된 안타까운 경우인 거고요. 우리들 대부분은 잘 되고자 노력을 하는 사람들,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경제적인 부분을 너무 드러내지 말고 돈에 대해서 너무 과시하지 말라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뭔가 계획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일 혹은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어떤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그 오픈하자마자 분명 대박이 날 것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상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100%라는 거죠. 그런데 그 100%라 하더라도 그것을 명확하게 오픈한 다음에 그 이후에 진짜 돈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 제대로 다 되지도 않았는데 오픈도 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요번에 이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요번에 진짜 잘 될 거야 뭐 내가 밥 살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탁 가로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운이라는 것은 호사다마라고 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나쁜 일이 끼게 되고요. 또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곳에는 항상 호시탐탐 어떤 나쁜 기운들이라든지 나쁜 일거리들이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드러낼 필요가 없겠죠. 굳이 뭐하러 드러내가지고 그거 잘 돼가는 일을 망치려고 하십니까? 다 된 밥에 콧밥 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잘 계획하고 했던 것들은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고 딱 뭔가 확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의 어떤 성과 자체를 자랑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정말로 참으로 중요한 일이니까요. 꼭 살아가시면서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참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의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빠르다라는 겁니다. 빠르다.
자, 여기서 빠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뭐 행동적인 측면도 포함이 되고요. 말의 속도도 포함이 되고 생각의 속도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말의 속도에 있어서 이 빠르다라는 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렇게 호감을 끌지는 못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제가 요 영상을 만들려고 착안을 한 거는 요즘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진짜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든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말의 속도가 빨랐습니다. 어떻게 빠르냐면은 상대와 함께 있을 때 상대의 속도보다 빨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티키타카가 된다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내가 말하면은 상대방과도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속도도 포함될 거고 내용도 포함될 거고 전반적인 게 다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중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속도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내 말의 속도가 어떤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영상을 찍는 것 같지만은 매 영상을 또 찍고 모니터링 하면서 요 정도 속도로 하면은 되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좀 빨랐네. 오늘은 내가 좀 느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나 여러분이 뭔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멀리 한다라고 한다면은 내 말의 속도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딱 생각이 든다면은 항상 나와 대화하는 그 사람의 말의 속도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세부적인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만약에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상대방보다 조금 더 느리게 하시면 됩니다. 빠르면은 오히려 손해보고요. 느려도 물론 답답해가지고 상대방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면 싫어하겠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느린 거는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대화의 내용 자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사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로 예단한다라는 겁니다. 예단한다. 즉 마음의 결정을 빨리 해버린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의 속도가 빠른 사람들은 또 생각의 속도도 희한하게 참 빠릅니다. 이 생각의 속도가 빠른 거는 좋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요. 어떠한 상황이 급박하게 닥쳤을 때 이것을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은 정말로 업무적으로는 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과정 혹은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서 어떠한 판단에 있어서는 미리 판단을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알고 있는 지인이고요. 그 지인과 조금은 친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랑 어떤 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갑자기 어기고는 못 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카톡 하나 남기고는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몇 시간 동안 말이죠. 나는 이미 감정이 상해버렸고 그 사람 자체를 이 사람 너무 상종해서는 안 되겠네. 가까이에선 안 되겠네.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 그 몇 시간 동안 사실은 갑자기 핸드폰이 꺼져버려가지고 얘기를 못하게 됐고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취소를 한 겁니다. 상대방이 걱정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 사실을 뒤늦게서 혹은 빠르면 반나절이나 하루 지나고서야 알게 되고 그 하루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반성하는 마음 혹은 조금은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조금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요.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혹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어떠한 판단에 대한 결정을 조금은 유보를 한다면은 그 사이에 내 감정에 소비할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멀어질 리도 없는 그런 나쁜 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조금 더 느긋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지 자체를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여유를 통해서 판단을 한다라면은 내 주변에 정 떨어진 사람도 없을 거고 나 역시나 상대로 하여금 정 떨어지게 할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이 피해주기 싫어요라고 하는 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정 떨어지게 만든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5,000원짜리 밥을 사줬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날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딱 5,000원짜리 밥을 사주는 게 아니고요. 그날은 6,000원짜리 밥을 사줄 수도 있고 7,000원짜리 밥을 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작은 부분에서 어떤 2,000원의 차이, 1,000원의 차이를 이야기 드렸지만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 1,000원, 2,000원 가지고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나는 딱 어떤 피해도 주기 싫습니다. 하지만 딱 정확하게 개인주의로 살아갈 겁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피해를 감내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과도 같은 겁니다. 즉, 내가 오늘은 조금 더 낼 수도 있는 거고 오늘은 조금 더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순간 그 사람과는 인연이 단절되어 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딱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를 더 베풀게 되면은 굳이 이 사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좋은 마음, 좋은 운이 가져다 주는 큰 행운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차라리 조금 더 피해를 보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정말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주변에 정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은 안 듣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내 말만 계속 하는 거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뭐 상대방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고 이미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많은 집에도 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고 싶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제법 많은 분들께서 통화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얘기를 뭔가 하려고 하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지 않고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본인들의 심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고 나서 딱 이야기를 끝낸 이후에는 본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내가 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촬영을 하기 직전에도 방금 그런 전화를 받아가지고 마침 또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데요. 주변에 사람이 찾아오게 만들려면 일단 들으십시오. 남이 하는 말 듣고요. 내 생각 정말 말하고 싶을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정말 고치기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진짜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만들고 싶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 듣고 싶다면은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번 꾹 참고 남이 하는 말 먼저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생각나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시지, 내가 계속해서 남이 말하는 동안 내가 뭐 이야기할지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상대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안 보죠. 누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상대와 멀어지게 되는 특징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안 듣고 뭐 말 좀 빨리 하고 뭐 안 보고,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한 단어들로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정말로 큰, 정말 어떤 성격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고 싶다면은 상대가 뭘 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고요. 상대가 오늘은 뭐가 바뀌었는지도 지켜보시고, 이 사람은 오늘 왜 이런 표정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혹시 집에 뭔가 나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건가라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상대와 더욱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은 정이 많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재물운이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인복이 없다는 겁니다. 뭐 물론
내가 정말 타고나서 인복이 없다 혹은 살아오면서 느껴보지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참 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긴 게 다양한 것처럼 개인이 타고난 복도 다 다양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복을 타고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고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힘들게 살길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더 나아지지 않고 지금 상태 그대로만 이렇게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잘 살길 원하고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인복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인복을 쌓으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인복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복을 베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복을 베풀어서 남들이 봤을 때, 나를 보고 정말 내가 이 사람과 알게 되어서 인복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만들면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좋은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또 인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인복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나누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새 그 씨앗들이 싹을 틔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꼭 인복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게 없는 걸 알았으니까 쌓으면 되겠구나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바로 신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신용이 없다라는 거는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 혹은 제가 정말로 감명 깊게 느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돈이라는 속성은 돈이 돈을 불러온다기보다는 돈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 말을 한번 두 번, 세 번 곱씹어 보면은 정말로 맞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돈이 발 달려서 나에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돈을 주려면은 계좌이체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나에게 줘야 되는 거고요. 돈을 이렇게 지폐로 받으려고 해도 사람이 나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 때 나에게 돈을 줍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합당한 어떠한 돈을 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줬을 때 혹은 무언가를 줬을 때 그리고 나에게 돈을 주고 싶도록 마음을 줬을 때 그때 나에게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앞의 내용하고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복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돈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 풍수에 있어서 모든 것은 자연이 항상 우선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그만큼 힘이 마음의 힘, 그런 생각의 힘이 정말로 강력한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강력한 존재들이 또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데 그 강력한 존재가 내 주변에 없다? 그러면 내 주변에 돈도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정말 특출난 재능을 가져가지고 성격은 정말 소위 말해서 개차반이라고 하지만은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남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찾게 만드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들 대부분은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빚을 질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행이 그냥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지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는지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아마 사업을 하신다든지 어떤 전문 직종에 계신다든지 혹은 부동산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더더욱이나. 그런 분들은 큰 돈을 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 큰 돈을 만지기 때문에 또 더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려줍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경제의 원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돈의 운의 흐름과도 정말 맞아떨어지는 그런 원칙이니까 여러분들은 신용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신용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약속을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작은 약속부터 지켜나가십시오. 하나 누군가 만나기로 했다든지 하나 누군가에게 주기로 하거나 뭐를 해주기로 했다라는 게 있으면은 그 사람과의
그 약속을 철칙으로 여기시고 계속해서 베푸는 연습을 하시면은 저절로 신용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은행의 신용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은행은 돈을 그냥 움켜쥐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계속해서 빌리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갚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 현실적인 신용도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 재물운이 없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죠. 바로 이 작은 돈을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도 두 명의 화자가 나와서 서로 대화를 하고요. 그 책 속에서 젊은 사람이 1,000원 자체를 다루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노인은 이 젊은 사람을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1,000원 혹은 10,000원 혹은 200만 원, 그렇게 작은 수준의 돈의 단위라고 할지라도 돈 자체의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돈의 상대적인 비율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 돈을 통해서 어떤 것을 더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설령 내 수중에 만약에 10,000원이 딱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10,000원에 5,000원이라고 하면은 5,000원 자체는 상당히 적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10,000원에 있어서 5,000원은 내가 가진 전 재산의 50%이기도 한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월급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경제 상황을 꾸려 나가야지,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돈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 돈이 가지는 퍼센테이지를 한번 생각을 해서 돈을 어떻게 하면 잘 경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여행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돈이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 자체가 이렇게 여행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복권을 사고 어떤 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나의 더 활력소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갑자기 뭔가 확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빚을 끌어서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락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봐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어디 투자해가지고 잘 되는 걸 보면은 왜 나는 그 기회를 얻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돈은 그 사람의 돈일 뿐이지 내가 가질 돈은 아닌 거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고요. 어찌됐건 내 수중에 잃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만 있어도 그것으로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득을 보는 것이니까요. 섣불리 투자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가 없고, 또한 갑자기 들어온 돈은 갑자기 나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질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왔기 때문에 잠깐 머물렀다가 또 금방 떠나가게 되는 게 돈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행을 바라는 것도 좋지만은 이왕이면은 그 하루하루의 노력이 쌓여가지고 그 노력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빛을 발하는 그러한 노력의 여행을 우리는 바라도록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이 돈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신입사원의 시절을 거쳐야 되고 누구나 처음이라는 그런 아픔도 겪어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거 하나를 내가 달성하고자 할 때 그 달성하고자 하는 그 노력의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사업이 성공할 확률은 단 1%입니다. 하지만 그 1%라고 한다면은 한 번만 시도할 게 아니고 100번을 시도한다라면은 100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든 사례에는 그 시도하는 동안 드는 돈의 양을 생각하진 않았지만은 대부분의 성공한 사업가분들, 지금 빠르게 경제적인 자유를 이룩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계속해서 시도하라는 겁니다. 단 너무나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적은 자원으로서 최대한 많이 휘둘러서 배팅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을 쌓는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성공에 나아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말이죠. 우리가 소유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용을 해야지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돈은 물과 같다라고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돈을 내가 계속해서 소유한다라면은 돈은 그냥 그 상태로 머무르기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좋은 곳으로 흘려보내고 또다시 더 많은 것을 들여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점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